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6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정사월 임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이 중요한 것은 이 일간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이 되기 때문에 환경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일간이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느냐를 알고 왕세를 알고 한열이를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겠고, 기운으로 보면 차가운 냉기 또는 우리가 한기 된다고 하죠. 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냉기, 한기니까 뭐 좀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그거는 어저께 공부했던 금의 기운이 숙살지기라고 해서 조금은 오싹하고 서늘하고 가을의 기운이면서 결실을 맺는 기운이다라고 봤을 때, 수의 기운인 냉기 또는 한기는 그러한 기운 이상으로서 영하 30도, 40도는 기본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사는 데에서 가장 추운 데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추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 냉기라고 하는 것은 남극 대륙처럼 천하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좀 서늘하고 좋으네 이런 개념은 가을의 기운이고, 이 수의 기운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의 기운은 그렇게 녹록한 그런 기운이 아니다. 엄청난 한기 한파를 연상하셔야지만 수의 기운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서 방향은 북방이 되는 것이고, 인의 예지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낸다라고 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을 공부할 때 수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볼 때 이렇게 지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수라고 하는 임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양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게 되어 있다. 왜냐?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는 무극에서 둘로 분화가 된 것이 음과 양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다. 그래서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게 되는데, 그 수가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가 된다. 똑같은 물이면서 냉기가 되겠고 한기가 될 것이고, 겨울인 것도 똑같고요, 방향은 북방이다. 물론 지혜인 것도 똑같죠. 같은 오행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같은데, 임수와 개수의 차이는 임수는 양수고 개수는 음수다. 선생님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오행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개념이 되겠죠. 양이 어떻다 밝다라고 하면 음은 어둡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수인데도 음량이 달라지게 되면 그 수의 성질이 달라지죠. 자, 양수는 음수보다 넓겠죠. 양수는 음수보다 깊을 것이고요, 양수는 음수보다 물의 양이 방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는 큰 개념의 물이고 음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물상에 비유할 때는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대해수.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개수는 우로수에 비유를 해요. 하는 데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캐톨릭에서는 성수 있죠. 성수도 개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바다가 노했다. 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는
왕수이기 때문에 왕해지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인다든가 또는 바다에서 해일이 일게 되면 큰 물 피해가 날 수가 있겠고, 강 같은 경우는 물이 범람할 수 있죠. 나일강이 범람하고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고 황하강이 범람하고, 물론 그런 4대 강 안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류 문명이 발생했을 수는 있겠지만,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왕으로서는 물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임금이 좋은 임금인지 나쁜 임금인지 그런 걸 가지고 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그죠. 기후제도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사람, 동물, 식물 뭐 하나 할 것도 없이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 땅하고 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70대 30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도 액체하고 이렇게 피라든가 이게 그런 거하고 살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하면 또 70대 30 가장 이상적인 비율,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이 그만큼 물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담이었고요. 임수는 이제 왕하게 되면 범람할 수 있고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쓰나미,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이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물난리 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임수를 왕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물이 범람하는 충분한 성질을 갖다 통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자보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병화는 같이 쓴다. 왜냐? 수가 왕에서 토로서 제하는 토극수의 관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인데, 수가 너무 왕하고 토가 왕하면 오히려 수다 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한 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그럼 화로서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임수가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가 왕해지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기가 더 심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도 많아지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더 추워지고 기온은 더 하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토를 쓸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써서 조후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로수와 같은 것이고 성수와 같은 것이고 시냇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도 범람의 우려는 있다 없다? 범람의 우려는 없다. 단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다. 맑을 청, 맑을 징.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 물이 범람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임수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개수는 무토, 기토 같은 관성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수는 신왕하게 되면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목을 쓴다. 을목도 목이지만은 왕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용도 힘에는 을목에 비해서 간목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써 간목이 없는데 그럼 을목 안 씁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없으면 을목을 쓰겠지만은 대술관이 간목 쓰는 사람하고 개술관이 을목 쓰는 사람하고는 공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수가 왕했을 때는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니 똑같이 병화는 같이 쓴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지만은 개수는 왕하면 식상인 목화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일간도 약할 수 있고 개수일간도 약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임수일간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에 통근할 수 있겠고, 지지로 신금 같은 것에 통근할 수가 있겠죠. 이건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진토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해수, 자수, 신금에 비해서 진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조금 공력이 작을 것이고요. 축토 같은 데 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유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유금은 금이죠. 금생수 할 수는 있겠지만은 통근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임수 또는 개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해수, 자수, 신금, 진토, 축토 뿐입니다.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중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이거고, 유금은 통근은 되지 않지만 금생수에서 인성을 얻어서 나를 생해줄 수는 있겠다 정도인데, 통근하느냐 통근하지 않느냐는 좀 차이가 있겠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죠. 자, 일간 중요하고요. 월령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모르면 사주를 볼 수가 없겠다. 아주 짠한 신살 몇 개 가지고 사주 보면 큰일 나겠고요. 월령은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이 월주의 지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 되죠.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이게 월에 들어와 있고, 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이죠.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망종 가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월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4월, 4, 5, 미월은 여름이죠. 계절로는 여름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각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4월은 초하라고도 하고, 5월은 중하, 미월은 만하, 모하, 개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일단 다 여름이다.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왕절, 화토는 동궁한다. 화토 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일단 화가 왕하다라고 해서 사주가 매우 조열하다,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국도 요즘은 열대 현상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데프리카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명령에서 말하는 4, 5미월은 40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한 50도, 60도, 심각하면 70도까지도 올라간다.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지역은 없지 않아. 찾아보면 있겠죠.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있었던 클리브랜드인가 그쪽 지역은 영하 50도 올라가는 거는 일상도 아니었다고, 항상 그 정도 기운이 그렇게 뜨거운 데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 기후에 너무 맞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4, 5비월 생각할 때는 진짜 뜨거운 사하라 사막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셔야 사주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은 굉장히 뜨겁고 조열한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없으면 4, 5미월에 어떤 일간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 임수가 4월에 태어난다,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난다, 수가 없다. 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어떤 일간도 4, 5미월에 태어난다, 수가 없다. 이거는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눈을 씻고 찾아야 되고요. 또 원국이 없다라고 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수의 기운이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그때 잠깐 발전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래서 원국에 있느냐 또는 원국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은 가장 먼저 수가 있어서 4, 5미월에 뜨거운 그런 기로였다가 조후해지는 것이 매우 시급한 그런 때가 바로 이 4월, 5월, 미월이다. 근데 이 4월, 5월, 미월, 특히나 오늘은 4월이죠. 태어난 일간이 임수죠. 수가 4월에 태어났다. 화는 4월이면 임관지가 돼. 임관지. 그래서 화제는 굉장히 강해지지만 수는 4월이면 뭐가 된다? 여기가 절지가 돼요. 매우 약한 단계죠. 그래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말라서 고갈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4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할 거예요? 당연히 일간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게 되면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를 같이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하죠. 비견겁제 천간으로 임수 또는 개수가 되는데, 이때는 개수가 있어도 되고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수를 쓰도록 하겠고요. 자, 이 비견겁제를 얻게 되면은 이것은 일간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이 4월, 5월, 미월에 임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조후하는 용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수만 딸랑 있다 또는 개수만 딸랑 있으면은 금방 어차피 천간에 있는 수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니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일간인 임수도 생하고 비경겁제인 또 다른 나의 동료인 임수 개수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다음으로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준다.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만약에 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얻게 되면 보다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가 금을 억제시켜 버리면 금이 억압을 받게 되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임수 또는 개수가 있게 되면 얘네는 얘를 통제시켜서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마음 놓고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다시 또 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게 되면 반쪽짜리 생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를 얻게 되면 수가 화를 통제하고 금은 화의 억압을 받지 않으니 수를 생할 수가 있겠고 생을 다시 받은 수는 다시 화를 통제시켜 줄 수 있으니 인성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중화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세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 줘야지 중화가 되는 것인데 화가 얘를 극하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걸 갖다 통제시켜주는 한열도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봐야지 신살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거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다. 신살은 왕세 한열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살 위주로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그래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다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다음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알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본래는 사화가 음이고 오화가 지지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사화는 체는 음이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는 것은 체, 용, 양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양화가 되는 것이다. 양 대 양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는 화를 극하는 수국화의 관계가 되죠. 일간 임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니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악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악극자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얘는 편재가 되는데 오늘 양대 양이 돼서 편재 격이 되겠습니다만은 4월은 수는 보다 절지, 화는 임간지가 돼서 왕한이 신약, 제왕한 사주, 제다, 신약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뭐가 있다?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죠. 이 사중에 있는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는 의미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은 칠살격으로 바뀌죠. 칠살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칠살격 편관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성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지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재살 태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 재성만 왕했을 때보다는 재살이 태왕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갖다가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 쓰지만 임수가 약할 때 무토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 재살 태왕해서 재물적 손해도 엄청나게 볼 수가 있겠고 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여자는 남편 덕이 있을 수가 없겠다 또는 질병을 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토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고요. 사중
경금이 투출할 수도 있겠죠. 얘가 그러면 이거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너무 뜨겁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금이 투출하기 때문에 일간 임수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 투출하는 것보다는 경금 투출하는 것이 월등히 좋겠다. 단 경금만 가지고서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감당해낼 수 없으니 비경겁제인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화가 왕한 화왕절에 정화 투출하게 되면 월지만 놓고 봤을 때 영하 30, 영상 40도 정도였는데 정화 투출하게 되면 어떻다? 영상 50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의 오화를 봤습니다. 이거 준방합까지 형성되면 이거 60도 이상 올라가서 임수 자체가 금방 고갈되고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짜닥짜닥 갈라져서 메마른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예요? 상관이죠. 수생목하는데 그나마도 약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죠. 그리고 이 목은 어떻다? 화를 생해주죠. 나의 기운을 약한 나를 뺏어가가지고 화를 생해주는 것이죠. 자식이 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 클럽 가가지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또 돈 깽값 물어주는 그런 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수 겁재가 있습니다. 이 겁재는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있으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계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반드시 생수에서는 뭘 얻어야 된다? 임수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했죠. 그러면 이제 격은 뭘로 바뀐다? 그렇죠. 편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구조 자체가 경금이 개수를 생겨주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것 같고, 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뿌리를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다? 좌우상충이 된다. 이걸 좌우쌍폭격 뭐 이상한 뭐 격을 말하는데, 그런 격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가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자수가 깨진다. 왜냐하면 왕신은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서 쇠한신이, 여기 4월에 화가 왕하고 수는 약하죠. 근데 그 약한 신이 왕한신을 충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더 살아나서 수가 더욱 고갈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쇠신충왕 왕자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투출된 건 매우 고무적인 역할이었지만 좌우충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이런 경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가 뭐다? 습토예요, 습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계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도 축에 통근해서 수를 생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4월에 5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정환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죠. 신금이, 임수는 간신히 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화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는 좀 멀리 있잖아요. 개수의 공력은 좀 떨어지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화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금을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아쉬운 게 좌우충만 안 됐으면 경자시가 굉장히 좋은 생시였는데,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축시만 못한 그러한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민계묘시는 천간으로, 이거 여러분들 개수 세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일간 임수를 포함해서 비경겁체가 있으니까 이거 수가 왕할 것 같죠. 이거 수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임수, 개수가 천간에 3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구름만 잔뜩 껴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가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계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갑진시 차라리 이렇게 임수개수가 관성이긴 하죠. 간신이라도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민계묘시 개수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을사병호 정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얻긴 얻었지만은 무토 왕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를 파악할 수 있다. 간신히 신금에 통근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